자, 빅데이터 분석기사 핵심 정리. 이번 시간에는 표준화와 정규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와 정규분포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비교하는 부분이 될 것인데요. 이 데이터를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척도, 즉 비교의 기준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비교하려면 단위를 맞춰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현실에서의 데이터는 단위와 범위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키와 체중, 점수 이런 경우들을 실제로 보시면 키에 대한 부분은 길이에 대한 부분이고 체중은 무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점수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0점 단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만점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비교를 하는 것들이 그 단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확한 비교가 안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단순한 평균 비교는 잘못된 해석을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기준 위에서 비교하는 방법이 바로 표준화에 대한 방법이고요. 이러한 표준화에 대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키와 체중을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키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에 대한 단위가 붙어 있고 체중은 무게에 대한 단위가 붙어 있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어떤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로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평균 대비로 상대적인 위치로 비교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결국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린 게 바로 G스코어입니다. G스코어는 표준 편차를 나누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 원래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는 이 식의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평균에서 몇 표준 편차가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값에서 결국에는 어느 한쪽의 영역에 대해서 실제로 평균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데 평균을 0으로 놨었고 평균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이 기준이 결국 표준 편차로서의 단위가 만들어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단위를 제거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들도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키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화 해놔서 어떤 키에 대한 값이 실제로 평균 대비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체중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대비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G스코어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G스코어의 값이 0인 경우는 바로 평균을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면은 실제로 1이라는 값은 1표준 편차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으로, 즉 플러스 1이게 되면은 평균보다 1표준 편차 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표준 정규 분포표 아니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데요. 그 부분을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특징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규 분포나 표준 정규 분포는 기본적으로 연속 확률 분포이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은 모양을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같은 좌우가 대칭인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 표준 정규 분포는 바로 대칭이면서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바로 0이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바로 이 부분이 표준 정규 분포의 모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초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그래서 1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좌우 기준으로 보면은 1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이 결국엔 전체 분포의 약 68%를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는 전체 분포의 면적의 결국에 95%를 차지하는 영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시그마 정도면은 결국 전체 영역의 99.7%를 차지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께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지를 하는 것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의 예시를 보시면은 지금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고 관측값이 120이라고 되어진다면은 실제로 G스코어에 의해서 결국 표준 편차 10을 우리가 관측값 120에서 평균 100을 빼놓은 이 상태가 되면은 약 2라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은 결국 좌우에 결국에는 전체 2 시그마의 부분이니까요. 양측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 값이냐? 95% 영역이니까 좌우가 대칭이니까 여기가 2.5%, 여기가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약 2.5%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표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평균 대비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결국 G스코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사용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68, 95, 99.7 법칙은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만큼 구간이 차이나는 면적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 값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미 몇 번의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G스코어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특징적으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걸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값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결국 G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하고 같은 것이고 결국 그 위치는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G 값이 1이면은 결국 상위권이나 하위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만 실제로 평균보다 1표준 편차 위쪽에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다. 이런 의미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값이 2가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95%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이니까 플러스 2 부분이면은 상위 약 2.5%에 해당되는 값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대칭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하위권이고 평균보다 낮은데 이게 약 1 표준 편차 뒤쪽에 있는 형태의 값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된다면 매우 낮은 것이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2일 때 상위 2.5%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면은 하위 2.5%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G스코어가 나왔었을 때 특징적인 값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특징적인 값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표준화에 대한 활용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표준화의 활용은요. 표준화는 단위, 규모가 다른 변수들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서 공정한 비교와 안정적인 분석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표준화에 대한 핵심이고요.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단위를 다르게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비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위를 제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K민즈와 같은 거리 기반의 분석에서 이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수 A의 범위는 0과 1 사이고 변수 B의 범위는 0과 1000 사이입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한 그 크기 레인지를 범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실제로 거리 계산 시 이 변수 B의 범위가 사실상의 모든 것들의 분석을 통제를 하고 결정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표준화를 통해서 실제로 변수 A가 변수 B가 다 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실제로 분석이 되게끔 하는 것들이 결국 표준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표준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회귀 분석이나 PCA 같은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통계 분석의 전처리입니다. 주성분 분석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산이 큰 변수가 주성분을 지배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차이가 생기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잘못된 주성분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화는 이러한 공분산에 대한 편향을 제거하는 것이죠. 즉 분산과 분산 간의 서로와의 관계인 공분산에 대해서 단위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 단위가 다른 것들을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둘 사이의 상대적인 분산의 정도를 얘기하는 공분산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정확한 PCA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귀 분석이나 PCA 등의 통계 분석에서 전처리는 표준화에 대한 전처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해석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척도에 대한 부분을 없앰으로써 정확하게 분석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결국 표준화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게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표준화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분께 개념을 설명드리느라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G스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G스코어 외에도 실제로 표준화를 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들을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민맥스 방법입니다. 모든 값을 0과 1 사이로 변환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식을 보시면은요, 전체 관찰하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써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것을 분모로 해가지고 관측하는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는 분자 분모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민맥스 방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은 그 성질을 보면요, 실제로 변환의 결과들이 모든 값이 0과 1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 x라고 관찰되는 값을 맥스 값을 하게 되면 분모 분자가 같아지는 것이니까 가장 큰 값은 1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니멈 값이 여기 들어간다면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위치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데이터에 대한 상대적 크기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을 실제로 보면은 최소값은 0이 되고요. 최대값은 1이 되고 중간값은 말 그대로 가운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값들이 0과 1 사이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민맥스 방법의 핵심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이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가장 직관적인 형태가 되고요. 스케일이 0, 1 사이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엔 거리 기반으로 계산을 할 때 모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관측값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상치 하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이상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맥스 값으로 지정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전체적인 민맥스 값들이 어떻게 보면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고 작은 값의 형태로 다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이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 민맥스 메소드는 결국 이상치에 대해서 결국에 큰 영향을 받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표준화 방법을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결국 메디안과 IQR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바로 4분위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메디안은 2, 4분위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IQR은 결국에는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를 뺀 가운데 레인지, 범위를 나타내는 이 두 개의 결국 4분위수의 값들인데요. 실제로 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변환하는 형태가 관측값에서 메디안 2, 4분위수를 뺀 건데 결국 이 분모는 IQR로서 결국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를 뺀 값으로 만들어지는 표준화의 식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위에 나와 있는 식에서도 보았다시피 변환의 결과는 중간값 기준으로 무조건 0이 되고요. 중간 50% 범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메디안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링이 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석은 평균 대신 대표값을 중간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지는 이 중간값은 말 그대로 관측하는 값의 가장 가운데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민맥스하고 달리 결국 극단값의 영향이 매우 작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IQR이라든지 결국 메디안이라든지 이런 4분위수들은 결국에는 실제로 이상치를 결국 찾아내는 데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통계치들인데요. 실제로 이 만들어져 있는 이 표준화 방법이 결국에는 이상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형태의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치에 대해서 되게 강건한 형태로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실제 변환이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대칭 형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큰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적합하다. 결국 위에 나온 것처럼 이상치에 대해서 결국 메디안으로 결국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얘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정규 분포하고는 다르죠. 정규 분포 경우는 좌우가 대칭인 경우가 있으니까는 정규 분포의 해석과는 좀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미 앞에서 G스코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분포 자체를 약간 좌우가 대칭인 형태로 분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표준화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실제로 분석을 하는 데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결국에 표준화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좌우가 대칭인 형태로 되는 정규 분포화를 해서 그 다음에 G스코어로 바꿀 수 있는 표준 정규 분포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는 G스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라서 결국 표준화의 방법 중에서 정규 분포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로 방법이 잘 아시는 바로 박스-콕스 변환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정규 분포처럼 만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규 분포화를 하게 되면은 좌우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정규 분포는 우리가 G스코어에 의해서 표준 정규 분포화해서 결국에는 단위를 제거한 채로 객관적으로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상대적인 척도, 거리에 대한 척도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정규 분포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변환,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파트 2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식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변환식들이 주어져 있는 원래의 원천의 데이터의 모양에 따라서 그것을 정규 분포로 바꾸기 위한 변환식들이 있는데 그 변환식들을 다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박스-콕스 변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승수 람다라는 승수가 있는데 이 람다의 승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람다분의 x의 람다 승 마이너스 1의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0인 경우에는 자연로그를 취하는 형태로 lnx의 형태로 되는 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타내는 것이 박스-콕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기사 파트 2 내용에서 보시면은 책에서 보시면은 결국 이 람다 값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분포화를 하기 위한 변환식들을 그대로 그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만약에 1인 경우에 원래 데이터로서 변화가 없지만요. 람다가 0인 경우에 밑에 나온 것처럼 로그 변환인 거죠. 로그 변환 같은 경우는 결국 오른쪽 꼬리를 줄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바꾸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람다가 0.5라고 하면 제곱근 변환, 즉 루트 x가 되는 거죠. 루트 x에 대해서 원만한 변환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람다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결국엔 이 형태는 역수 변환이 되는 것이죠. 역수 변환의 형태는 x분의 1의 형태로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화하는 형태로 될 수 있고 람다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x의 제곱분의 1의 형태로 아주 강한 변화를 하는 형태로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람다의 값에 의해서 데이터의 회입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정규 분포화를 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박스-콕스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화를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표준 정규 분포표로 변환할 수 있는 G스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박스-콕스 변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요, 실제로 중요한 제약이 바로 데이터의 값이 모두 양수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0이나 음수가 있으면 박스-콕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실제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출문제에서도 실제로 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 실제로 오늘 지금까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습 문제입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 정규분포에 대한 특징은 해서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좌우가 대칭이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같은 것을 얘기한다. 2번, 왼쪽 꼬리가 긴 분포를 얘기한다. 3번, 평균이 0이면 시그마도 0이다. 4번, 대표적인 이산 확률 분포이다. 여기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정규분포는 좌우가 대칭이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다 같은 값을 가지는 대칭적인 형태의 분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앞에서 학습했었던 건 표준 정규분포는 좌우가 대칭이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다 0이 되는 것이고 표준 편차가 바로 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기 3번도 결국엔 틀린 답이 된다는 것이고 2번도 좌우가 대칭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기 4번은 당연히 틀린 것이죠. 대표적으로 긴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닌 연속 확률 분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면 정규분포는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인 것이고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면서 되는 것들은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정규분포는 좌우가 대칭인 분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문제 두 번째입니다. 평균이 50이고 시그마, 즉 표준 편차가 10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측한 값이 70이라고 할 때 이것을 G스코어로 변환한 값은 무엇인지를 아는 문제인데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먼저 답을 보시면요. 답은 2가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수식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답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식을 보시면 G스코어는 표준 편차가 지금 10이었으니까 10으로 나눠지면서 관측되는 값에서 평균을 빼게 되면 이 값이 2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결국 G스코어 값이 2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2시그마 거리가 위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상위 몇 프로? 약 2.5%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기출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값이 100, 200, 300의 값을 G스코어로 변환을 할 때 표준 편차가 100으로 가정을 하고 변환 함수가 실제로 fx가 ax 플러스 b를 사용하였다.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인가 하는 식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국 G스코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때 그중에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값을 집어넣고 실제로 계산하는 식을 정리를 하면서 이 계수의 형태를 정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것을 묻는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풀이를 먼저 보고 물론 이제 답이 먼저 나오는 형태로 정의를 하고 풀이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평균은 여기서 200, 300, 100에 대한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의 값은 200이 되고요. 주어진 표준 편차가 이제 시그마가 100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G스코어의 식은 표준 편차 분의 관측하는 값에서 뭐를 뺀 것이냐면은 바로 주어져 있는 평균을 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 A는 결국 시그마 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0.01이라는 숫자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AX에 해당되는 A 값은 결국에는 시그마 분의 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붙는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00분의 200이 되는 것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0.01에서 2를 뺀 값이 되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1.99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고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었네요. 예, 제가 이게 문제를 하나 더 있었던 걸
이제 스킵을 할 뻔했는데요. 이 문제도 결국에는 기출 문제로서 실제로 나왔었던 문제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던 박스콕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부분인데요.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박스콕스 방법에 대해서 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변환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 음수 데이터에는 불가능하여 양수 데이터에만 사용이 가능한 방법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결국에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정규 분포화하기 위해서 집대성한 식이 박스콕스 방법인데 이 박스콕스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음수 데이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정답은 바로 4번 박스콕스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음수 데이터를 변환할 수 없고 양수 데이터만 적용이 되며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박스콕스의 핵심이죠. 민맥스 스케일링은 이제 다른 문제이고 G스코어는 실질적으로는 주어져 있는 것들이 정규 분포화 되어 있는 데이터들 내지는 정규 분포에 가까운 데이터들은 표준 정규 분포 형태로 바꾸면서 결국엔 그 값을 단위를 떼어버리는 실제 표준화에 대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바인딩은 실제로 완전히 다른 방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인딩에 대한 방법은 역시 이 기출문제에 해답이 안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를 나눴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들의 핵심 요약에 대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화는 데이터를 같은 기준 위에서 올리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G스코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표준화를 하고 결국에 비교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에는 평균에 대해서부터 어느 정도의 상대적 위치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G스코어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표준화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했었던 민맥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안과 IQR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왔었던 박스콕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특징과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표준화에 대한 역학관계들, 즉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실 때는 실제로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시험에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표준화와 정규 분포에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